얼마 전 한국군이 발표해버린 새로운 보고서로 인해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최강 기갑군단 7군단의 화력을 공중에서 마음껏 지원해줄 대한민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헬기 개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승인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스텔스 전투헬기 개발 보고서가 참으로 장대합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가뜩이나 강력한 한국의 육군과 공군 전력은 지금보다 2배 더 강력해진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이어서 한국의 미래에 활약할 차세대 전투헬기를 위한 청검 대전차 미사일 개발하려도 사실상 공식화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스텔스 전투헬기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2030년쯤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롱보우 레이더 형태를 갖춘 스텔스 전투헬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건 동북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인데요. 현대전에서 스텔스 공격 헬기 특성상 적군의 기갑 장비들인 전차와 장갑차를 상대하는 데 치명적인 성능을 보이며 최대 14발의 청검2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분당 14대의 전차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차세대 헬기 사업의 주변 적국들이 한국의 행보에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한국은 한국판 스텔스 전투헬기 디파이언트라 부를 만한 차세대 헬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통해 이후의 비전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전투헬기 개발 단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최신 헬기인 롱보우 아파치 개량형과 같은 최신형 전투헬기면서 동시에 전기 추진으로 기능하는 중장기 비전의 국산 전투헬기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기술 개발과 도전은 한국을 위협하는 적국들인 중국과 일본, 북한이 감히 시도조차 못한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번에 계획한 차세대 전투헬기가 실물로 현실화된다면 7군단의 화력을 폭발적으로 지원해주며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헬기 전력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번 행사를 통해 호평만큼이나 많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성능을 제대로 개량하지 못한 수리온이 프랑스산 부품으로 인해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 전투헬기를 또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감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군사무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10년 이후의 대한민국 기술력은 차원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리온 결함의 원인 상당수는 수입 부품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데 이는 곧 독자적인 헬기 개발 능력 확보를 의미하며 국산 기술력 보유는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껏 확보한 독자 개발 능력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수리온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차세대 헬기 개발은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리온의 개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투헬기를 독자 개발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아파치 수준의 성능을 향한 차세대 전투헬기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헬기를 개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어느 정도 정리해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한국군의 이 요구사항이 특이합니다. 한국군이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차세대 헬기와 상당수 성능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ADX 2021에서 공개된 영상과 모형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군 관계자들도 경악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세대 헬기가 자신들의 차세대 헬기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에 똑같이 적용될 미래 전장에 사용할 국산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였으며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K링크와 함께 바이퍼급 추력을 갖춘 터보 샤프트 엔진과 국산 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인 청검1 미사일을 개량해 청검2 대전차 미사일을 완성한 후 적전차의 복합 장갑 기준 1700RH 정도를 관통할 강력한 관통력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최소 14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탐지거리가 기존 LAH 무장헬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연장되었고
한반도 특성상 복잡한 산악전 상황에서의 표적 탐지 능력을 강화해 지상 표적 탐지 능력이 크게 강화된 공격 헬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꼼꼼한 계획과 세심한 가격 통제로 일본처럼 장식품이 아닌 진짜 사용이 가능한 무기를 연달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공군이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한 연도가 2000년 7월입니다. 이후 사업 타당성 분석을 끝마치고 탐색 개발이 승인된 시점이 2010년이며 KF-X 사업단이 가동된 게 2016년인데요. 사업 결정에 15년이 걸렸고 실물 개발을 시작해 시제기를 내놓는데 5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에 미들급 전투기를 처음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시제기를 내놓으면서도 예산 초과 없이 일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차세대 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한국은 철두철미한 준비로 2030년대 후반까지 체계적인 개발 마무리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2020년대에는 수리용 개량 각종 헬기 부품 국산화로 선행 설계를 마치고 2030년대 초반에 기술 실증기를 생산해 시험한 뒤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을 시행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40년대부터 우리의 차세대 헬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40년이 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바로 미국의 차세대 헬기 사업과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우리보다 10년이나 먼저 차세대 헬기 개발을 시작한 미국이 차세대 헬기를 선정하고 전력화하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양국의 기술 격차를 떠올려보면 한국은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UH-60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단 성공만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첨단 항공국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모두가 불가능이라 보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 기술진이 모두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의 전투헬기 개발은 KF-21 전투기를 개발했던 KAI가 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동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엔진이든 로터든 문제없이 탑재할 수 있는데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최첨단 항공 여기에 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예로 보잉은 지난 2018년 단가 하락과 인도 수출을 위해 아파치 동체 제조 업체를 인도에 맡겼으나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부터 한국이 다시 아파치 동체를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아파치 동체를 만들며 차곡차곡 쌓은 노하우로 차세대 전투헬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또다시 우리가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